안녕하세요, 오신작가입니다. 후쿠시마는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산 식품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현은 정말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덕수 총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한 총리는 사과하고 답변을 정정했지만 이 해프닝은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가 올라오자마자 야후재팬 많이 본 기사에 올라오며 뜨거운 반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전후 혼란한 틈을 타 다른 나라의 영토를 불법 점거하는 방식은 구소련이 선취했는데 그것을 한국의 당시 대통령 이승만이 일본이 패전으로 좌절하고 있는 바로 그때 소련을 그대로 따라해 타케시마를 불법 점거해 지금에 이르고 있음은 누가 봐도 분명하게 국제법에 비추어 봐도 한국에게 1000%, 100%가 아니다. 책임과 잘못이 있음이 틀림없다. 애초에 어느 쪽 영토인지 확실하게 하려면 국제재판을 하면 되는데 일본 측은 언제든지 응할 자세인데 한국은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다. 자신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닐까? 국회에서 섬이 자국령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것에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게 된 거지. 일본은 타케시마를 빼앗긴 경위와 일본인이 희생됐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야말로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할 일.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내부 영상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바닥에는 핵연료 찌꺼기들이 바위처럼 쌓여 있고 콘크리트 외벽은 녹아내려 철근이 그대로 보이고 곳곳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계속된 부식으로 440톤 무게인 압력 용기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고 원전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쿠시마의 멧돼지 고기에서 기준치의 8배가 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나왔다는 보도가 최근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민단체 시민방사능 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멧돼지만이 아니라 고비, 두릅, 민물고기까지 대부분의 농축산물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발견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내 농산물의 21%가 방사성 오염이 발견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일본 식품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은 늘어나는 반면 검사 수는 줄어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검사 자체를 신뢰할 수 없으니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믿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슘 검출률 7배나 높은데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안전한가?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소개한 한겨레 신문 일본어판 기사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언제까지나 비난을 계속할 거라면 후쿠시마산으로 한정하지 말고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리면 되고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과학적 근거를 일절 무시하고 감정만으로 시비를 거는 게 일본 생산자에 대해 무례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일본 농수산물을 반겨주지 않는 나라에는 수출하지 않겠다고 일본 쪽에서 한국으로의 농수산물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일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 언론이라면 시중에 나와 있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과 자국 농수산물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내야 하겠지만 한국 측은 자국 농수산물 숫자를 일절 내놓지 않고 그저 일본 비난만 하고 있다.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나라처럼 감정만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세슘이 몇 배가 아니라 기준치에 대해 써야 한다. 이런 것을 인상조작이라고 한다. 게다가 이 수치의 근거도 모호하기보다는 사실에 어긋난다. 최소한의 팩트체크조차 할 수 없는 미디어는 존재 가치가 없다. 단순하게 후쿠시마산 식품 중 방사성 물질은 거의 제로, 기준 이하로 수입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판단이 있었다. 신경 쓰인다면 사 먹기 전에 개인적으로 측정해서 먹을지 여부를 결정하기만 하면 되겠네. 이런 일본에서는 수돗물도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의 수돗물 찬양에 열을 올렸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선수촌 곳곳에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설치했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본의 수돗물은 안전하고 그대로 마셔도 되는 것일까요? 수돗물의 위험성, 그대로 마시는 것은 오케이?
일본의 수돗물 그대로 마셔도 괜찮은 것일까? 라고 물음을 던지고 그에 대해 답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의 결론은 그냥 마셔도 안전하다이지만 애초에 이런 기사가 나온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돗물 마신다 68.2%, 요코하마시는 2022년도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를 지난 3월 30일 발표했습니다. 요코하마 시민의 경우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답변이 36.1%, 정수기로 걸러 마신다는 답변이 32.1%로 수돗물을 마시는 비율이 68.2%로 조사됐습니다. 2008년 78.4%보다 10.2%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런 일본 수돗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일본 NPO 단체인 원자력 자료정보실과 신주쿠 요요기 시민측정소는 도쿄의 상수를 조사한 결과 세슘 137이 7.30 베크렐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 모든 지역의 상수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일본 정부조차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도쿄 카나마치 정수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측정됐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도쿄도는 출생 이후 1년이 되지 않은 유아에게는 수돗물을 먹이지 말라는 권고를 해 일본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시하라 당시 도쿄도지사는 어른들은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라며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정수장을 찾아 직접 수돗물을 마시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도쿄가 이 정도인데 후쿠시마의 수돗물은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수돗물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럽에 있는 한 단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벨기에에 본사를 둔 몬드 셀렉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1961년 설립 이후 전 세계 소비재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평가 대상 제품군은 식품, 음료, 주류, 화장품, 건강식품, 수돗물 등으로 제품당 1200유로, 하나 약 160만원의 참가비만 납부하면 평가 대상이 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돈만 내면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몬드 셀렉션 수상 제품의 70% 이상이 일본 제품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유럽에서 수상한 제품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 여기에 후쿠시마 수돗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시 수돗물, 후쿠시마의 물과 탄산수가 더블 금상, 몬드 셀렉션에서 2년 연속, 후쿠시마 수돗물을 병에 담아 팔고 있는 후쿠시마의 물이 몬드 셀렉션 2023에서 금상을 수상함으로 9년 연속 금상 수상 기록을 세웠다는 기사입니다. 게다가 후쿠시마 물로 만든 탄산수 모모린 워터 스파클링도 함께 2년 연속 수상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은 후쿠시마의 수돗물을 병에 담아 후쿠시마현 전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은 농수산물만이 아닌 물도 깨끗하고 맛있다며 상품을 개발했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럽을 이용해 후쿠시마 수돗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은 후쿠시마 복숭아를 일본 국내보다 해외 판매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후쿠시마 수돗물은 제발 수출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